지난밤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은 가격이 온스당 71달러라는 충격적인 저점을 기록하며 시장의 수많은 포지션을 순식간에 휩쓸어 버렸습니다. 금 가격 역시 43.99달러까지 추락했다가 겨우 회복세를 보였고 그 직후 우리는 엄청난 반등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이 기록을 남기는 장전, 거래 시간 기준으로 은은 저점 대비 17%나 급등하며 83달러까지 회복한 상태입니다. 금 또한 450달러의 손실 중 250달러를 만회했습니다. 저점 대비 금은 7%, 그리고 은은 15% 상승하며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광기 어린 수준이며 이제 전 세계의 눈은 뉴욕 증시 개장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선행 지표로 삼았던 이전의 시나리오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시장을 강타할 때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은 종종 가장 먼저 움직이며 은과 같은 원자재 시장에 중요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주말 종가가 82,000달러 위에서 형성되는지가 관건이었으나 결국 76,000달러 선에서 마감되었습니다. 최저점은 74,500달러까지 떨어졌고 이는 시장의 심각한 약세를 확인시켜주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락 압력은 결국 실물 자산 시장으로 전이되었고 그 결과 은 가격이 71달러까지 폭락하는 사태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뉴욕 시장이 열린 후 이 반등이 유지될지 아니면 다시 하락세가 시작될지를 지켜봐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기록을 살펴보면 단 3일 만에 시장에서 10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증발했습니다. 금은 정점 대비 20% 하락하며 7조 4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잃었는데 이는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의 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은은 거의 40% 폭락하며 2조 7천억 달러를 날려버렸습니다. 이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 규모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자산들이 마치 변동성이 큰 유행성 코인처럼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연준의 정책적 압박과 맞물려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폭락은 일반적인 경제 위기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놀랍게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금을 매각하지 않았습니다. 테더 역시 금 보유분을 처분하지 않았으며 미국 정부가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 정부는 지출 문제로 인해 일시적 업무 중단이라는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금과 은이 이토록 처참하게 매도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실제 시장의 수요 공급과 금융상품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당장 막대한 현금이 필요해 금 자산을 강제로 팔아치우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펀더멘털의 변화라기보다는 종이 위에서 이루어지는 자산 재배치에 가깝습니다. 금 가격이 폭락하는 동안 주식 선물과 비트코인이 함께 떨어지고 수익률은 하락하며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은 일반적인 가격 흐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 전체가 느끼는 극심한 스트레스이자 유동성 위기의 증거입니다. 진정한 마진콜 사태가 발생하면 펀드들은 자신들이 팔고 싶은 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팔 수 있는 것을 팔게 됩니다. 금과 은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수익성이 높은 자산이기에 증거금 압박을 받는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먼저 깨뜨려야 하는 돼지 저금통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현상은 실물 경제의 붕괴가 아니라 금융공학적으로 조작된 종이 시장의 비명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니라는 증거는 전 세계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싱가포르와 호주에서는 금과 은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특히 은은 이미 광범위하게 품절되어 구할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홍콩과 중국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 실물 자산의 가격 프리미엄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딜러들은 은 판매 제한을 아예 거둬들였습니다.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순간에도 싱가포르의 개인 투자자들은 금을 사기 위해 대기하고 있으며 이는 실물 금속에 대한 민간 수요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종이 시장의 가격은 내려가고 있지만 실물 시장의 가치는 오히려 더욱 견고해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현물 가격과 서구권의 선물 가격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존재합니다. 상하이 현물 가격은 온스당 1199달러 선인 반면 서구권의 현물 가격은 83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프리미엄은
약 22%에서 23%에 달합니다. 지난 주말에 43%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비정상적인 수치입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JD.com에서는 은 가격이 온스당 163.3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선물거래소 가격인 83달러와 비교하면 95%라는 믿기 힘든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종이 시장의 가격을 아무리 조작한다 해도 실물 자산의 심각한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가격 왜곡은 실물 수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직 권력자들이 서구 금융 위기를 막기 위해 벌이는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현재 은 시장은 백워데이션 상태, 즉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물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종이 시장에서 공매도를 친 세력들은 언젠가 실물을 인도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금과 은의 가치가 완전히 재평가되는 역사적인 과정 속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왜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가상자산과 실물자산이 서로 무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대 금융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장의 거대한 자본 흐름이 변화할 때 비트코인은 가장 민첩하게 반응하며 이후에 벌어질 원자재 시장의 폭풍을 예고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일찍이 비트코인의 주말 종가가 82,000달러를 지켜내느냐가 이번 하락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그 매도 압력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것이며 결국 은과 같은 자산까지도 끌어내릴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비트코인은 76,000달러 선에서 마감되었고 한때 74,500달러라는 심리적 마지노선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디지털 자산의 하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심리가 공포에 사로잡혔음을 의미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비트코인이 74,000달러 아래를 시험하게 되면 시장 전반에 걸쳐 심각한 약세가 확산될 것이라는 저의 분석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연쇄적인 매도 물량은 은 시장으로 고스란히 전이되었고 은 가격이 온스당 71달러까지 곤두박질 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선행 지표가 보여준 경고음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충격에 더 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가격의 변동이 아니라 시장을 지탱하던 신뢰라는 기둥이 흔들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제 화제를 돌려 종이 시장의 숫자 뒤에 숨겨진 실물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가격은 연일 하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실제 손에 풍 수 있는 은과 금의 가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호주의 거리에서는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금과 은을 사려는 시민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물 은은 이미 대다수 딜러들에게서 품절되었고 공급망은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가격이 낮아졌는데도 살 수 있는 물건이 없다는 것은 종이 위의 가격이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홍콩과 중국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은 지극히 제한적인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실제 거래 가격은 거래소 가격을 훨씬 상회하는 기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JD.com에서 거래되는 은의 가격을 보면 그 격차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국제거래소에서 온스당 83달러에 거래될 때 이곳에서는 무려 163.35달러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95%에 달하는 프리미엄은 단순히 비싸다는 의미를 넘어 서구권의 금융 시스템이 책정하는 가격이 실제 시장에서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럽의 딜러들 또한 판매를 중단하거나 가격 제한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파생 상품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누르고 있는 동안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미 실물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핵심에는 백워데이션이라는 전문적인 금융 용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래 미래의 물건을 인도받는 선물 가격이 현재의 현물 가격보다 높은 것이 정상이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은을 손에 쥐려는 수요가 너무 강해 현재 가격이 미래 가격보다 비싸진 것입니다.
이는 실물 자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만 나타나는 매우 희귀하고 위험한 신호입니다. 종이 위에서 공매도를 퍼부어 가격을 낮추려는 시도는 잠시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물 은이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 세력들은 언젠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들은 현재 실체도 없는 은을 판 것처럼 속이고 있지만 실제 인도 시점이 다가오면 상상할 수 없는 손실을 감수하며 실물을 사들여야만 하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변동성은 서구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실물 경제의 공급과 수요 법칙은 무시된 채 오직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가격이 희생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종이 쪼가리는 영원히 실물을 이길 수 없으며 시장을 억누르는 힘이 강해질수록 나중에 터져나오는 폭발력은 더욱 강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싱가포르의 개인 금고에 쌓이는 실물은의 양은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종이 시장과 실물 시장의 이별이 멀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괴리가 메워지는 순간 은의 진정한 가치가 폭발하는 과정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불균형과 혼란의 이면에는 더욱 거대한 체계적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자산 가격의 폭락은 단순히 투자자들의 변심 때문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도달한 부채의 무게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향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의 시장성 정부 부채는 무려 9조 6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대 규모이며 전체 미상환 부채의 33%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2020년 위기 당시보다 2배나 많은 이 막대한 부채는 이제 훨씬 더 높은 금리로 재금융되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부채 위기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면서 시장 전체에 가해지는 시스템적 압박은 모든 자산에 대한 매도 버튼을 누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른바 모든 것의 거품이 실시간으로 터지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현재 역사상 가장 비싼 가치평가 배수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1929년의 대공황 직전이나 2000년의 닷컴 버블 당시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디플레이션 붕괴가 발생할 때 금과 은 같은 금속 자산도 초기에는 주식과 함께 동반 하락한다는 사실을 일러줍니다.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3월의 폭락장에서도 우리는 같은 패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의 하락이 멈추지 않더라도 금속 자산의 매도세가 먼저 멈추는 지점이 바로 진정한 바닥이라는 점입니다. 그 전까지 이어지는 강제적인 자산 매각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잔인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뉴욕 시장 개장을 앞두고 마주한 냉혹한 비관론적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이제 곧 열릴 뉴욕 시장에서 전개될 구체적인 상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만약 개장 직후에도 매도 압력이 계속된다면 가격은 다시 71달러를 시험하거나 그 이하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71달러에서 83달러로의 17% 반등은 더 큰 하락을 앞둔 일시적인 안도 랠리에 불과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적용되는 CME 거래소의 증거금 인상은 시장에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추가 자본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강제 청산 물량이 쏟아져 나오며 가격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미 7만 4,500달러 선에서 약세를 확인해준 만큼 위험 자산 전반에 퍼진 공포 심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도 반대의 가능성인 낙관론적 시나리오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장전 거래에서 83달러 선의 반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뉴욕 시장이 열리고 이 반등세가 이어져 은 가격이 87달러를 회복하고 장 마감 무렵 90달러 선을 시험하게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급격한 가격 하락은 대개 인내심 없는 투자자들을 시장에서 쫓아내기 위해 설계된 공포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금과 은의 일시적인 후퇴에도 불구하고 부채와 적자,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과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라는 거시적 배경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추세가 뱅반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은의 가치는 주식시장에 비해 여전히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은 현재 57대 1 수준이지만 역사적 평균 비율은 15대 1에 불과합니다. 채굴 비율이 8대 1이고
지상에 존재하는 가용 자원 비율이 1대 1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가격 차이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결국 펀더멘털이 가격 결정 기커니즘을 장악하게 될 것이며 그 순간이 오면은 가격은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서구권 시장에서 실물 자산보다 종이 자산이 훨씬 많이 거래되는 이유는 주식시장 붕괴 시 투자자들이 금속 자산으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눈속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와 호주, 그리고 중국에서 벌어지는 실물 매수 열풍은 종이 시장의 속임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강세 및 약세 지표는 현재 역사상 가장 비관적인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발상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극단적인 공포는 대개 시장의 꼭대기가 아니라 바닥을 암시하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지난주에 120달러의 은 가격에서도 가치를 발견했던 투자자들에게 현재의 77달러 선은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뉴욕 개장 이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명확합니다. 71달러에서 83달러 사이의 반등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다시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74,000달러 선에서 안정을 찾는지 아니면 추가 하락으로 자산시장 전체를 끌어내리는지도 관건입니다. 상하이 프리미엄이 22% 수준을 유지하느냐 혹은 10% 아래로 압축되느냐에 따라 실물 수요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프리미엄이 유지되거나 다시 확대된다면 이는 실물 시장이 여전히 강하며 종이 시장의 통제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결정적인 신호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혼란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거대한 드라마의 핵심은 실물 자산과 종이 시장이 완전히 결별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호주에서 금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 그리고 중국과 홍콩에서 이미 품절되어 버린 은의 실체는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는 뉴스 화면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줍니다. JD.com에서 목격된 95%의 프리미엄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경고음입니다. 은 시장이 여전히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은 백워데이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실물 공급 부족이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변동이 아니라 종이 위에서 숫자를 조작해온 세력들과 실물 자산의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들 사이의 거대한 전쟁입니다. 이제 곧 시작될 뉴욕 거래 세션은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줄 것입니다. 온스당 71달러라는 저점이 진정한 바닥이었는지 아니면 더 큰 폭락을 위한 잠시 동안의 숨 고르기였는지가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점 대비 금이 7%, 그리고 은이 15% 반등하며 보여준 강력한 회복력은 고무적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습니다. 만약 뉴욕 시장이 열리고 이 반등세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는 최악의 고비를 넘겼다고 안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지선이 무너지고 다시 하락세가 시작된다면 바닥을 확인하기까지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지표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시장을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야 합니다. 물리적 시장은 강력한 힘을 외치고 있지만 종이 시장은 강제 청산과 마진콜 그리고 인위적인 매도세로 인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두 시장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결국 승리하는 쪽은 실체가 있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종이로 만든 가짜 가치는 늘 실물 자산의 진실 앞에 무릎을 꿇어왔습니다. 지금의 변동성은 매우 극단적이며 특히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래는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누군가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스스로의 뇌를 믿고 독립적으로 사고할 것을 권합니다. 시장에 떠도는 공포나 탐욕 혹은 자극적인 뉴스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2026년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은 금과 은의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필연적인 재평가 과정의 일부입니다.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준비된 개인들이 모여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날카롭고 확신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투자 이야기나 시장에 대한 통찰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소음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갖는 것만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장의 스트레스가 정점에 달하고 시스템의 균열이 깊어질수록 실물 자산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고 다가올 변화를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결국 숫자가 아닌 실물 속에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정신으로 시장을 직시하며 현명한 길을 걸어가시길 응원합니다.